안녕하세요. 배로원입니다.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렸네요. 자전거를 그동안 안 탔던 건 아니고 안 좋은 컴퓨터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순서가 뒤죽박죽 꼬이고 해서 그나마 몇 개 건진 걸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편에서 예고드린 대로 매일 똑같은 내용의 훈련 내용 말고 제가 왜 자전거 중에 미니벨로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자전거를 취미생활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통비 좀 아껴보고 운동도 하려고 출퇴근용으로 중고 자전거를 알아본 건데 그때 당근으로 올라온 자전거 중에 가장 저렴한 자전거가 지금 타고 있는 벨이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가 취미가 되고 그란폰도 출전이라는 목표가 상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로드를 사지 않고 지금의 미니벨로를 고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보자가 입문하기 쉽다는 겁니다. 저는 자전거를 이 나이 먹고도 이제야 처음 시작했다고 볼 정도로 늦게 시작했고 잘 타지도 못했어요. 그냥 고등학생 때 친구가 가져온 MTB 자전거를 타면 직진 주행만 하는 정도였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문제들이 입문자들에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페달에 발을 올리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드 자전거 요즘 바퀴 크기가 26인치도 작잖아요. 27인치에서 29인치까지도 많이 보이는데 그러려면 페달을 밟고도 엄청 많이 몸을 점프해서 올려야죠. 자전거 교육 영상 보면 처음에 탑 튜브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기울여서 타면 된다 이러는데 초보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기울이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급격한 커브로 꺾어서 타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정도면 이미 중급자라는 거죠. 반면에 미니벨로는 어떻냐? 바퀴가 20인치나 16인치, 진짜 작정하고 작게 만드는 것들은 14인치도 있거든요? 그럼 자전거에 앉을 때 좀 수월하죠. 한쪽 페달에 발을 올린 다음에 폴짝 하고 점프도 아니고 발 딛는 정도면 바로 안장에 앉아서 주행할 수가 있어요. 일단 타서 페달을 밟기만 하면 재미를 느끼는 게 바로 자전거의 매력이잖아요. 로드보다 미니벨로가 그 과정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가 로드나 MTB처럼 프레임과 휠이 큰 사이즈의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공간 못 지나갑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차라도 긁으면 금전 손실과 정신적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저는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된 볼라드도 겁나서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미니벨로는 그게 쉬워요. 덩치가 작으니까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쉽고요.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그냥 발이 땅에 닿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생길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출동이 간편해요. 로드 자전거는 출동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 소모가 되죠. 자전거 전용 저지나 빕숏도 입어야 되고 클리슈즈를 신어서 타도 괜찮은 장소까지 끌발을 해야죠. 바로 도로가 앞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크게 부자가 아닌 이상 누구나 자기 집 앞길은 쩍쩍 갈라진 보도블럭일 텐데 그대로 출동한다고 바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사는 집도 바로 앞이 공사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갈이나 모래가 길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저 같은 초보자가 로드를 탔으면 바로 잡바링일 겁니다. 반면에 미니벨로는 편하죠. 아무 옷을 입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클릿도 쓰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사놓긴 했는데
일상에선 쓰지 않고 있습니다. 클릿을 연습하는 영상은 나중에 또 에피소드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건 다음 편에 다다음 편이 될 수도 있고 한참 뒤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미니벨로가 로드보단 보통 두껍죠. 애초에 속도를 올리기 위한 모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MTB만큼은 아니어도 웬만한 전천후를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도 타이어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슈발베 빌리본커스 같은 두께를 끼면 조금 오버해서는 산악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집 현관만 지나면 그대로 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미니벨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미니벨로 사는 거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메리트는 절대 부정을 못하죠. 접으면 고속버스든 기차든 지하철이든 어떤 것도 다 가능합니다. 로드 자전거도 주말엔 가능하다. 열차칸 따로 있다. 네, 이런 말들은 억지죠. 수요자가 원하는 시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수량으로만 운영하는 것들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미니벨로는 언제나 누구나 원할 때 모든 교통편에서 가능하죠. 차량에 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드는 앞바퀴를 빼야 차량에 실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니벨로는 경차 트렁크에도 그냥 실릴 정도로 접으면 부피가 작아져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도 차량으로도 장거리 여행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만약 국토종주를 할 게 아니면 춘천이든 동해든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 뒤에 거기서 여유있게 타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 돈이 많은 분들은 로드 자전거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도에 맞게 미니벨로도 사고 그래블이나 MTB도 구매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부자들의 이야기니까 가난한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 다음 편에서 조금 자세히 다뤄볼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성능입니다. 비록 미니벨로지만 자전거에 입문하고 나서 제가 자전거 공학에 대해 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벨로가 로드 자전거에 비해 크게 성능이 나쁘지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에이, 무슨 아무리 그래도 이 조그만한 중고 자전거가 어떻게 로드에 비기냐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마돈, 타막 같은 기암급 로드 타시는 분들 보면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시간 평속이 40km/h도 나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꼭 로드보다 엄청 못한 건 아니고 무엇보다 엔진, 그러니까 사용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용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